여러분, 혹시 30 넘어가면서 시간이 좀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마치 시간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그런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 같은 거요. 어릴 땐 1년이 그냥 1년이었는데, 이젠 뭐랄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삶의 한 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죠. 이 말이 되게 도발적이죠. 30 이후의 시간은 노력에 보상하는 게 아니라 자각에 보상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그냥 바쁘게 열심히만 사는 걸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우리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땐 시간이 참 너그러웠잖아요. 근데 어느 나이를 기점으로 시간은 우리 삶의 복리이자처럼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갖게 되고 뭔가를 미루면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이게 확 와닿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5세의 1년은 뭐랄까 연습 같은 시간이죠. 실패해도 괜찮고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탄력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40의 1년은 판결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과 패턴들이 그대로 굳어져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거죠. 시간의 성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숫자, 10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건 그냥 임시 단계야 라고 생각하면서 10년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언젠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말이죠. 이걸 아주 오래전에 철학자 세네카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삶을 계속 미루는 위험한 습관. 세네카는 이걸 나중에 라는 함정이라고 불렀어요.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진짜 삶이 나중에 시작될 거라는 믿음이다.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면서 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삶을 그냥 버리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바쁘게 사느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 불편한 질문 말이죠.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전부라면 어떡할 건가요? 이 질문은 우리를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세네카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시간은 그냥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직접 소유하고 통치해야 할 영토, 바로 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스케줄, 그 달력이 바로 여러분이 소유한 영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 모든 시간은 내가 스스로 포기한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무엇을 지을지는 오직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는 그 왕국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군대가 강해야 외부의 침입을 막고 내 방향을 지킬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약해지면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쉬워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집중력, 이건 왕국의 금고입니다.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자원이죠. 여러분의 집중력이 머무는 곳에서만 뭔가가 자라날 수 있거든요. 내 삶에서 뭘 키워낼지 결정하는 열쇠가 바로 이 집중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왕국이 무슨 거대한 전쟁으로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허락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의무들, 이런 것들로 시간이 잘게 쪼개지는 파편화를 통해서 조용히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자, 그럼 우리 시간과 잠재력을 갉아먹는 아주 조용한 도둑 3명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 도둑들은 겉보기엔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바로 거짓된 야망, 바쁨, 그리고 의무감입니다. 이 3가지는 보통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소유권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도둑은 거짓된 야망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정해준 성공을 좇는 거예요. 사회가 좋다고 하는 것, 부모님이 원했던 것 같은 거요. 막상 그거 이뤄도 속은 텅 빈 느낌만 들게 만드는 그런 목표들이죠. 두 번째 도둑은 바쁨 그 자체입니다.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거랑 앞으로 나아가는 건 완전 다른 건데 이걸 착각하는 거죠. 어쩌면 진짜 중요한 문제를 마주하기 싫어서 일부러 스케줄을 꽉꽉 채워놓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3번째 도둑, 의무감입니다.
이게 뭐 나쁜 건가 싶죠. 근데 책임감이 점점 커져서 결국 내 삶을 위한 공간이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남들 스케줄에 끌려다니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을 살 시간이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거죠. 자, 문제점은 알았어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세네카가 제시하는 방법은 좀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나를 함부로 훔쳐갈 수 없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주권을 되찾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스스로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내 집중력의 소유권을 갖고 스케줄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삶의 의미를 여러 곳에 분산시켜 두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진정한 통제력은 그냥 나는 의지력이 강해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내 삶을 설계하는 능력,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진짜 실천으로 넘어가 보죠. 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번 주에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탁 하나에 아니오라고 말해보는 거죠. 아니면 핸드폰 꺼놓고 90분 동안 온전히 나를 위한 집중 시간을 만들어 보거나 나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죽이는 습관 하나를 끊어보는 겁니다. 아주 작지만 이게 정말 강력한 시작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버전의 내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그냥 바쁘게 책임감 있게 언젠가 올 그때를 기다리는 버전. 다른 하나는 이제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시작하는 버전. 어떤 버전의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